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 제가 유난히도 더 좋아하는 분이 자리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섹터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꼼꼼히 언제나 준비를 해서 저희에게 전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K론 파트너스 황승현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때마침 저희가 화이트 앤 블랙으로 커플룩까지 입고 힘내서 저희 달려보죠. 일단 2차 전지 업체들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소식이 전해졌죠. SK와 포드가 손잡고 합작법인 설립한다라는 공식 발표. 그 전에 이미 LG와 GM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미 배터리 동맹이 강화되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 배터리 업체들 그 밑단의 소재 장비주까지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높잖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탑픽주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바로 내일이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런 내용들이 의제로 올라와 있는데 말씀하셨던 SK 비롯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미국과의 어떤 동맹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공략하는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의 어떤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잘 부합해가는 모습인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 공장에 선글라스를 이렇게 쓰고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다라면서 되게 정상회담 전에 기대감을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날 SK 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오는 2035년에 미국 전기차 시장 규모가 800만 대 달하는 등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변화, 이런 향후 성장성이 담보가 돼 있지만 공매도 재개나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심화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은 좀 투심이 악화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반도체 보릿고개도 이제 5월, 6월 정도를 이제 바닥으로 조금씩 회복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면서 일부 종목 위주로 반등을 하는 모양새고요.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장이 바라는 어떤 악화된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확인된다면 이쪽 섹터의 반등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예컨대 한 달 전쯤에 엔터주가 너무 소외돼 있지 않았나 하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엔터주 흐름이 다 좋았던 것처럼 맞아요. 최근에 좀 소외되고 있을 때 평소에 좀 담아보고 싶었는데 너무 밸류가 높아서 담지 못했던 그런 회사들을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제 종목은 천보라는 회사입니다. 소재 쪽이죠? 맞습니다. 배터리 전액을 비롯해서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소재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예요. 이런 그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글로벌적으로 몇 개 없는데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부가 이제 전액 쪽 실적도 아주 좋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분기별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업황 분위기까지 조금 더 힘이 실린다면 주가 회복은 전고점 수준까지 무난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첨부 오늘 소개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황 팀장님께서 이 엔터주를 미리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 다음에 흐름이 좋게 나오면서 다음 쪽은 어느 쪽을 바라보실까 궁금했었는데 때마침 저희 첫 번째 이슈 쪽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2차 전지 내에서 그동안 접근하고자 했었는데 밸류 부담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점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면 소재 쪽에 기술력 가진 천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천보 저희 기억하면서 흐름 놓고 볼 거고요. 다음 이슈가요. 요즘에 원전 관련주들 주가 급등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탄소 중립 목표치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또 원전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친환경이나 안전성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요게 또 요즘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주들 급등도 보이고 있는데 관련한 이슈 좀 전해주신다면요. 어제 한전기술, 한전 KBS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그 SMR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되게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요. 스마트 원전이라고도 하고 4세대 원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원전이 기존의 대형 원전 대비 크기는 한 10분의 1에 달하지만 발전 용량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도 달하기 때문에 이제 고효율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경제성 문제로 좀 상용화되지는 않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탄소 중립 이슈가 대두되면서 급부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는 기후에 따라 조금 변동성이 있기도 하고 또는 이제 대형 원전은 혹시 모를 사고 위험들 때문에 많이 좀 탈원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현재 가장 앞서 있는 국가는 미국이나 러시아 등입니다. 그 가운데 미국은 약 7년 동안 3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3조 정도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이제 SMR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정부 회의에서 SMR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비록 이제 나라 측면에서는 후발주자로 참여하지만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뭐 전기차 흐름처럼 네. 이런 소형 원전 개발의 필요성에 함께 같은 이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어딜까라면서 관심을 좀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급등한 뭐 한전기술, 한전 KPS 있고 또 SMR계의 TSMC가 되겠다라는 두산중공업도 어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뭐 40년 동안 원전 이제 기기 제조를 해왔고 SMR 기술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는 중소형 중에서는 어제 뭐 기사 나왔던 우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진, 네. 네, 지난 2009년부터 SMR 개발에 참여해서 관련 부품은 개발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고 산자부 과제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지난 1분기에는 흑자 전환도 하면서 향후에 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회사 발표가 있었던 만큼 이 SMR 이슈는 좀 덤이고 회사의 어떤 펀더멘털 자체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우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우진. 마치 사람 이름 같아요. 잘 외워질 것 같습니다. 스마트 원전 이슈도 있지만 사실 이 이슈는 덤이고 이 회사 자체가 내고 있는 실적 자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판단 내려주셨고요. 다른 종목들 급등에 비해서 스마트 원전 이슈로는 큰 반응을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더 열려있지 않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을 많이들 리뷰할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너무 많았다. 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그렇게 와닿지 않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되려 나쁜 걸 골라내는 게 더 빨랐던 네네. 작업이었다고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실적 시즌을 돌아보면서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뭐 그 작년에 워낙 안 좋았어서 네. 되게 적잖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렸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정상화 단계도 왔고 이 가운데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일회성이 아닌 이제 향후에도 좋아질 그런 기업들을 솎아내는 게 중요한 작업일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전년 동기 뭐 몇 %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뭐 재작년 또는 재재작년 한 4, 5년 정도의 어떤 실적을 비교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또 본업이 예를 들어서 꾸준히 성장을 못하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성장성이 높은 신규 사업을 도모한다든지 하는 지속적인 어떤 성장 가능한지 여부가 투자 판단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좋을 줄은 알았지만 뭐 항공, 레저 등 역시나 녹록지 않았고 또 지난해 코로나 내식 수요로 덕을 봤던 라면 관련주들도 엽기적 효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코로나 진단키트 대장주 시즌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많이 늘었지만 이제 시장이 기대한 정도에 좀 못 미쳤다라는 평이 많이 있었어요. 시장 컨센서스는 약 450% 정도의 어떤 실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수치가 공시가 나고 보니 실제 390% 정도 실적이 이제 늘어났거든요. 따라서 이런 엽기적 효과 또는 2분기에 어떤 코로나19의 덕을 봤던 그런 실적이 피크였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투자하실 때 좀 잘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좋다 하다 보니까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해주신 대로 생각보다 기대보다 조금 부진했던 분야 기업들 좀 주의하면서 봐야 된다 언급을 주셨고요. 후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 기업이 뭐 180여 곳이 넘어갑니다. 너무나 많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뭐 돈이 많아서 이걸 다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들 중에서 조금 이제 슬슬 익절을 해봐야겠다, 수익을 챙겨야겠다 이런 기업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미 많이 올랐지만 혹시라도 조금 조정을 받을 때는 또 재진입이 가능할 것 같은 종목입니다. SBS 요즘에 많이 들리실 텐데요. 그렇죠. 네, 한 달 만에 목표 주가가 50% 정도 올랐습니다. 저는 보통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거나 단기적으로 좀 많이 슈팅이 일어났으면은 웬만하면은 좀 조정 후에 투자를 하자, 갖고 계신 분들은 팔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SBS는 현재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422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소비가 늘어나니까 광고도 돌아오고 또 유튜브나 웨이브처럼 SBS가 이제 영위하고 있는 플랫폼 향 매출도 늘어난 이유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반 회사들은 뭐
재택근무가 도입이 된 것처럼 이제 드라마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작비 효율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물이라고 풀이가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경기 회복이 더 빨라질 경우 호실적도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증권사에서는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를 1,400억 원으로 전망하고 목표 주가 6만 원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시총이 1조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시총 약 7천억 원 수준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SBS가 체질 개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더 효과적으로 발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은 기분 좋게 입절을 하시되 조금 조정이 된다면 향후에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유자 분이시라면 익절하되 떨어질 때는 추가 매수로 진입 가능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SBS 정말 다정한 표정으로 조근조근 목소리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챙겨주고 계십니다. 요즘요 이제 백신 보급이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백신이 다 맞고 나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을 때 어떤 쪽으로 관심도가 올라갈까 이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황 팀장님께서는 백신 접종과 맞물려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섹터 분야가 있다면 어디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항공, 여행, 레저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그 섹터는 이제 마스크를 벗었을 때 사람들이 어느 곳에 좀 신경을 쓸까라는 입장에서 미용 또는 치아 쪽으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치아는 덴티스트,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등이 있을 수 있겠고 미용기기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클래시스, 루트로닉, 하이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등이 있습니다. 백신 보급이 한창 진행되면서 일부 국가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있는데요. 이 노마스크 시대 그리고 경기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면 이 미용기기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또 최근에는 미용기기에 대한 수요층이 되게 다양화되고 있고 그 성별도 많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쪽 섹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업들의 평균 퍼가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평균 퍼가 약 20배 수준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피어그룹인 나스닥 상장사 대표적으로 인모드가 있는데 네. 인모드의 PER은 약 40배입니다. 따라서 좀 비교를 해보면 꽤 밸류 매력도는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고 이 미용기기들이 결국 그 중요한 키는 수출, 해외 기업, 해외 시장에 수출을 잘 하는지 그리고 많이 이 시술을 찾기 때문에 소모품이 잘 팔리는지 이 두 가지를 보시면 그 회사의 주가 방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토픽은 최근에 스펙 상장한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네.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하는 그 초음파를 이용한 하이프 기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 이유로는 이 소모품 매출이 지난 2018년에 약 연간 60억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됐는데 지난해 224억 원으로 3배 넘는 그런 급증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는 게다가 저희가 거의 마스크를 매일 쓰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줘서 저는 이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더욱 그 마스크가 없는 생활이 가능해지면 이 실적 성장세가 더욱 가파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 사이노슈아라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파트너십은 제이시스 물건을 이 사이노슈아가 자기네 브랜드를 붙여서 유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 구조로서 제이시스 메디칼이 얼마나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고 또 사이노슈아라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더욱 수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도 적어두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 공략주 네. LG전자 짤막하게 1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엊그제 섭가탕신일이었죠. 네. 되게 날씨가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근데 좋다 못해 이제 정말 초여름의 느낌이 올 정도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날씨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까 올해 역대급 폭염이 찾아올 거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와 함께 LG전자 이제 에어컨 부문 매출도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1분기에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은 에어컨 부문 생산 가동률이 142%를 넘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특근이나 이런 추가 근무까지도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비롯해서 가전제품의 호조 덕으로 이제 2분기에도 LG전자가 1분기에 이어서 분기 최대 실적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게다가 핸드폰
부문 사업을 철수를 했잖아요. 이런 철수 좀 비영업이 잘 안 나는 부분의 철수 역시 효과까지 반영돼서 저평가 요인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7월에 마그나와의 합작법인도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 또한 그 회사의 밸류를 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얘기해 주셨는데 LG전자 그럼 목표 라인만 살짝 잡고 갈까요? 네, 목표가는 19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어제 매수가는 어제 종가 수준이 14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죄송하네요. 좀 이렇게까지 빨리 말씀해 주실까. 제이시스 메디칼, 우진, 그리고 LG전자, 천모 오늘 이황 팀장님과 나눠봤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적어 놓으셨다가 추후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개장전 성공 전략 빛내주셨죠? K론 파트너스 황승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